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한국을 철저히 응징하겠다. 한국은 후회할 것이다. 라고 외쳤던 중국이 실제로 너무나도 충격적인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우리가 예상이라도 했다면 미리 대비라도 했을 테지만 중국이 상상도 못했던 충격적인 방법을 선택한 바람에 한국은 큰 위기에 직면하게 됐습니다. 전 세계 여론들도 중국의 이러한 충격적인 선택을 강하게 비난하고 있는데요. 지금부터 이 충격적인 소식 최고 수익률 채널에서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겠습니다. 해마다 8기씩 원전을 짓고 있는 중국. 전 세계 원전 3기 중 1기가 중국에서 건설되고 있는데요. 위치를 보시면 모두 서해에 위치해 있습니다. 100개가 넘는 중국 원전 중 하나만 문제가 생기더라도 가장 큰 피해를 입는 국가는 중국이 아닌 바로 한국입니다. 중국 원전은 원전 사고가 나면 편서풍과 해류를 타고 방사능 오염물질이 한반도에 유입됩니다.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에서 입증됐듯 일본에서 발생한 방사능 오염물질은 대부분 바람이나 해류를 타고 태평양 쪽으로 빠져나갔습니다.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시뮬레이션 결과에 따르면 중국 장쑤성 태난 원전에서 후쿠시마 사태와 같은 원전 사고가 발생하면 편서풍을 타고 이르면 3일 안에 방사성 물질이 한반도 상공에 도달합니다. 장쑤성과 서울과의 거리는 약 970km입니다. 특히 산둥반도 동쪽 끝에 짓고 있는 스다오완 원전은 인천까지 직선 거리가 330km에 불과합니다. 바다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정경태 박사는 중국 동해안의 원전 사고에서 유출된 방사능 오염수는 해류를 타고 2달 이내에 우리나라 서남의 연안에 도달할 수 있다며 중국 연안의 해류가 한반도로 방향을 트는 양쯔강유역 상하이 인근 원전에서 사고가 나면 그보다 더 빠를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반면 일본은 한국과 가장 가까운 서해안에서 원전 사고가 나도 방사능 오염수가 동해를 돌아오느라 1년 뒤에나 한반도에 도달한다는 설명입니다. 전체 33개 성 자치구 직할시 가운데 장수, 저장, 푸젠 등 동부 연안 8개의 성에만 원전이 있습니다. 내륙 탄광에서 멀어 석탄 발전은 비싼 반면 냉각수 확보가 쉬워 원전 운영에 유리한 지역들인데요. 당초 중국 정부는 내륙에도 40여 개 원전을 지어 원전의 동부 편중을 해소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후쿠시마 사고가 일어나자 이를 중단했고 중단한 충격적인 이유를 이렇게 밝혔습니다. 인구가 밀접한 내륙의 원전에서 사고가 나면 연안보다 피해가 훨씬 크다. 가뭄으로 냉각수 공급이 중단되거나 방사능 유출이 식수원 오염을 일으킬 위험이 크다. 네, 그렇습니다. 한국 서해와 마주보는 지역에 모든 원전을 건설하게 되며 사고가 나더라도 중국은 최소한의 피해만 받고 한국이 가장 큰 피해를 받으므로 이는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충격적인데요. 최근 중국에서 끔찍한 사고가 터진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보다 더 충격적인 것은 어차피 피해는 한국이 가장 많이 받으니 그대로 두자라는 중국의 대응입니다. 중국 원자력 발전소에서 폭발 사고가 나 고농도의 방사성 물질이 우리나라에 상륙할 것이라는 내용의 일파만파 퍼지고 있습니다. 중국 태난 원전 2호기 대규모 폭발 사고 발생이라는 제목으로 온라인상에 유포된 이 글은 단순한 찌라시가 아니라 중국 장쑤성 소재 태난 원전 2호기가 핵연료 재충전 과정에서 1번 증기 발생기 온도 차이로 격리 밸브 이상 압력으로 폭발 사고가 발생해 시간당 124mSv 고농도 방사능이 유출됐다라는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 전 세계 주요 외신들이 폭발적인 관심을 갖고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있는데요. 또 이 원전이 서울과 970km 거리라면서 방사능 물질 세슘 137 검출, 이르면 금일 오후 3시경 고농도 방사능 물질 한반도 상륙 예정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방사능 핵종인 세슘 137은 피부를 뚫고 인체 내부를 조사하는 감마선을 방출해 다른 핵종보다 피해가 크고 위험한데요. 자연에서 존재하지 않는 인공 핵종으로 원전과 같은 시설에서 사고로 유출될 수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가압수형 원자로의 상세한 작동 원리를 이해하고 있다며 이 문건에서 말한 폭발 과정은 기술적으로 성립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황주호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는 13일 연합뉴스에 핵연료 교체는 원자로 전원을 다 끄고 압력을 다 없앤 뒤 이루어지는 작업이라며 압력이라는 것이 존재할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압력 이상으로 폭발 사고가 발생했다는 것은 기술적으로 성립할 수 없는 일이라며
이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 국토의 방사선 양을 실시간으로 측정하는 국가환경 방사선 자동 감시망에도 아무런 이상 징후가 감시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는데요. 하지만 이것은 중국을 과대평가한 것입니다. 중국이 한국과 같이 철저한 프로토콜을 따라 관리할 능력도 없을 뿐만 아니라 다른 전문가들은 중국에서 실제로 원전 사고가 발생했고 다만 중국이 아직 오염수를 대한민국 서해로 유출시키지 않았다. 하지만 중국이 오랜 시간 동안 이 상황을 유지할 수 없을 것이고 곧 대한민국 서해로 몰래 오염수를 유출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전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서해를 사이에 두고 한반도를 마주한 중국 장쑤성 뢰닝강에 있는 태난 원자력 발전소에서 최근 연속해서 사고가 실제로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중국 측은 매우 가벼운 사고로 방사능 누출 등의 심각한 상황은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중국 원전은 대부분 서해와 남해에 가까운 연해 지역에 있어 일단 사고가 발생하면 한반도에도 재앙 수준의 피해가 예상되고 있는데요. 업계 관계자의 제보와 중국 국가핵안전국 발표를 종합하면 지난 9일 태난 원전 2호기 증기 발생기가 고장을 일으켰습니다. 1, 2번 증기 발생기의 온도 차이로 1번 증기 발생기의 주증기 계통의 격리 밸브가 차단된 것. 주증기 계통은 증기 발생기에서 발생된 증기를 터빈 발전기로 보내거나 과도한 증기 배출로 방사능 물질 누출이나 원자로 압력 상승 등을 막는 역할을 합니다. 국가핵안전국은 이번 사고가 원자로의 핵연료 재충전을 위한 점검 과정에서 발생했으며 레벨 0의 경미한 사고로 방사능 누출이나 직원이나 주변 지역 주민의 피폭, 환경오염 등은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제원자력기구는 원전 사고를 규모와 심각성에 따라 최하인 레벨 0에서 최악인 레벨 7까지 8등급으로 구분하고 있는데요. 레벨 0은 경미한 고장을 의미합니다. 2011년 발생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최악 등급인 레벨 7이었습니다. 태난 원전 사고는 지난해 5월에도 있었습니다. 1호기 핵연료 충전 점검 중에 저압 분사 시스템 파이프에서 9개 용적 결함이 발견돼 교체됐습니다. 역시 레벨 0 수준의 사고로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지만 10개월 사이 2차례나 원자로 관련 사고가 발생한 것입니다. 태난 원전은 중국과 러시아의 최대 협력 사업으로 1호기와 2호기 모두 러시아제 VVER-1000 원자로를 사용합니다. 체르노빌을 중국에 옮겨 놓은 것으로 너무나 위험해 보이는데요. 이번 사고가 중국의 주장대로 레벨 0이 아니었다는 명백한 근거도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최근 중국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강력한 봉쇄 정책, 중국 경제에 엄청난 타격을 입히는데도 강력한 봉쇄 정책을 매우 오랫동안 유지한 것에 대해 원전 사고를 숨기기 위한 중국 정부의 꼼수라고 주장했습니다. 원전 사고가 터진 태난 지역에서 가장 가까운 중국의 대도시가 바로 상하이와 베이징. 베이징은 상대적으로 내륙 지역에 있는 반면 상하이는 서해를 끼고 있는 항구 도시입니다. 중국 내에서는 가장 피해가 큰 지역이 바로 상하이인데요. 중국에서 가장 경제 규모가 큰 도시 중 상하이만 이렇게 봉쇄 해제 하루 만에 또 재봉쇄했습니다. 이에 일각에서는 코로나가 아닌 다른 이유 때문에 중국 정부가 상하이를 봉쇄하고 있는데 이는 최근 상하이에서 방사능 수치가 높게 나왔는데 중국 정부가 이를 감추기 위한 것이라 주장했습니다. 실제로 중국 핵안전국의 분류는 사회주의 체제의 특성상 신뢰하기 어렵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시각이라 CNN이 폭로했습니다. 중국 핵안전국이 미미한 사고라고 알린 타이산 원전 일시 장애는 알고 보니 심각한 문제가 있었던 것인데요. 해당 원전을 공동 운영하는 프랑스의 원전 장비 업체 프라마톰은 중국 당국의 안정성 주장에도 불구하고 관련 문건을 미국 에너지부에 보냈습니다. CNN은 프라마톰으로부터 받은 문서를 토대로 원자로에서 핵분열 시 방출되는 방사능 기체인 핵분열 생성 가스, 피전 가스라고 불리는데 이 가스가 유출됐으며 이를 정상 상태로 돌려놓기 위해 기술 지원을 요청했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중국 당국이 원전 폐기를 막기 위해 위험하게 방사선 수치 허용량을 늘리고 있다는 내용도 있는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커졌습니다. 프랑스 르몽드는 프랑스 전력공사 대변인을 인용해 유출가스는 방사성 물질인 크세논과 크립톤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더 충격적인 점은 이러한 사고가 터졌는데도 적극적으로 보완이나 대비를 하지 않고 이 위험성을 도구로 삼아 한국을 위협하고 있는 중국 정부의 충격적인 행보입니다. 한국을 향한 중국의 충격적인 보복 조치는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도 최근 한국과 미국
등 대부분의 국가들이 미쳐 날뛰는 인플레이션으로 심각한 경제적 피해를 보고 있는데요. 그중 가장 핵심인 석유를 무기 삼아 한국과 미국을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세계 최대 석유 생산국인 사우디와 밀월 관계를 구축해 한국과 미국을 공격하고 있는 것인데요. 현재 한국이 이 때문에 받고 있는 피해는 우리가 상상했던 그 이상으로 심각했습니다. 서울의 휘발유 평균 가격이 리터당 2,087원을 넘어서며 차를 끌고 나가기조차 두려운 상황이 만들어졌는데요. 미국의 휘발유 가격은 지난해 대비 52%나 올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고 천연가스 가격은 1년 사이 거의 3배가 됐습니다. 산유국인 미국은 그나마 나은 편이고 한국에서는 수많은 공장들이 문을 닫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에 CNN은 전 세계가 1970년에서 1980년 초반에 겪었던 오일 쇼크 혹은 이보다 더한 최악의 에너지 위기에 빠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최고로 멋진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